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새로 출시한 ASUS 젠북 14 UM3402YA-KP095W라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외형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뀐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 제품답게 우선 ASUS 신규 로고가 있는데요, 아직 눈에 잘 익지 않아서 그런지 살짝 어색한 느낌은 들지만 훨씬 심플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상판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무수하게 많았던 원형의 헤어라인 무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매트하고 세련된 질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져보았을 때 보들보들한 느낌이 드는 게 고급스럽고요, 약간 펄감이 들어가서 더욱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젠북 디자인은 역대급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확실히 디자인이 현재 시대에 맞게 굉장히 심플하고 트렌디하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베젤이 정말 얇아졌는데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신 기기다운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힌지 부분의 디자인 역시 굉장히 세련되게 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힌지 디자인을 보고서 투인원 노트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마치 화면이 360도가 돌아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180도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크크롬 같이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해서 보고 있으면 약간 영롱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힌지 디자인을 세련되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디자인은 역대급으로 심플하면서도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젠북이 성능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르셀로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을 사용하는 AMD 라이젠 7 4세대 5825U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보여줄지 기대되고요. 옥타코어 프로세서라서 작업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젠북 시리즈의 모니터 성능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14인치 노트북이지만 16:10 비율을 사용해서 제법 작업 공간이 넓어 보이고요, 16:9 비율의 13.3인치 노트북과 비교하면 체감상 1.5인치 정도는 더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2560x 1600 해상도를 지원해서 작업 공간이 굉장히 넓고 화질과 선명도 역시 전문가 수준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화면 크기에서는 1.25배율 또는 1.5배율이 사용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었고요, 1.25배율은 폰트가 약간 작지만 아주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젠북 시리즈를 보면 OLED 버전이랑 아닌 버전이 있는데 이번 노트북처럼 아닌 버전의 경우 IPS 패널을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400니트의 밝은 밝기를 보여주고 sRGB 100%의 색 재현율로 디자인 작업에도 최적화된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OLED랑 비교하면 색 재현율은 DCI P3 색 공간 대신 sRGB를 사용했기 때문에 웹 디자인 작업에 표준화된 성능을 보여주고요, 또 OLED와 다르게 일반 IPS 패널의 경우 논글레어 패널이어서 이걸 더 선호하는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노트북입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형태의 LPDDR4X 타입 4266MHz 16GB가 탑재돼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장 장치는 512GB M.2 NVMe SSD가 탑재되었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측정 결과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모리나 저장 장치는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나 기본으로 넉넉한 편이어서 좋았고요, 배터리는 75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돼서 상당히 긴 사용시간을 보여줄 거라 기대됩니다. 여기에 윈도우 11 홈 버전 정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은 130만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품 하우징은 알루미늄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고요, 무게는 직접 측정해 볼 때 1.36kg으로 굉장히 가볍게 측정되었습니다. 두께도 16.9mm 밖에 안 돼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댑터는 65W짜리가 들어있고요, 단자는 USB Type-C로 되어 있습니다. USB PD 충전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크기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고요, 무게는 직접 쟀을 때 220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노트북 파우치도 증정해주고 있는데요, 노트북 크기에 딱 맞아서 좋았고요, 안감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휴대가 가능할 것 같아 좋았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3.2 Gen2 단자가 1개 있고요, 오른쪽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USB 3.2 Gen2 Type-C 단자가 2개,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HDMI 2.0 B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충전은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로 하고요, 2개의 USB-C 단자는 모두 디스플레이 포트 모니터 연결 및 USB PD 충전을 지원해서 썬더볼트 단자만큼이나 유용하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는 한 손만 사용해서 합판 들림 없이
깔끔하고 부드럽게 열 수 있고요. 최대 열리는 각도는 180도여서 모니터를 완전히 눕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돼서 모니터를 90도 이상 열면 노트북의 뒷부분이 올라와 키보드에 경사면이 생기는데요. 덕분에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타이핑을 할 수 있고 하판 아래로 쿨링 공간에 여유가 생겨서 좋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패드가 없는 텐키리스 키보드가 탑재되었고요. 데스크톱 키보드와 동일한 19.05mm의 키감 간격을 보여주고요. 접시형 키캡으로 약간 오목하게 설계해서 일반 데스크톱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넘어와도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익숙한 타이핑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키 트래블도 1.4mm로 깊어서 구분감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그에 따라 오타율도 적게 느껴졌고요. 이전 시리즈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타건감을 제공해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단의 전원 버튼은 지문인식 센서 통합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잠금 화면을 풀 수 있고요. 인식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사용 중에 실수로 전원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납작하고 적당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눌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에 힘이 너무 세서 실수로 눌리더라도 PC가 꺼지는 게 아니라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원 버튼 위치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FM 플러스 F7키 조합으로 키보드 백라이트를 끄거나 3단계의 밝기로 조절할 수 있고요. FM 플러스 F키 조합으로 저소음 모드, 성능 모드, 밸런스 모드 등으로 간편하게 성능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젠북 역시 터치패드 우측 상단에 계산기 같은 아이콘을 약 1초간 터치해주면 터치패드 위에 넘버패드 2.0이 켜집니다. 터치패드가 넓어진 만큼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해주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넘버패드의 LED 밝기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형 프로세서 AMD 라이젠 7 4세대 5825U의 성능을 살펴볼까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부터 돌려보았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3927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되고요. 그 다음 시네벤치 R23을 돌려보았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1168점으로 1만점대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저전력이지만 역시 옥타코어 프로세서의 성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노트북이지만 동영상 편집 같은 작업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실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많이 들어간 22.22초짜리 영상을 렌더링 설정 최고, 출력 모드를 설정해서 형식만 퀵타임으로 변경하고 렌더링 하는데 약 1분 10초의 시간으로 쾌적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해봤고요. 오버워치는 풀 HD 해상도 낮은 프리셋 옵션에서 8인 데스매치를 플레이해본 결과 평균 83프레임 전후의 성능으로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고사양 게임은 풀 HD 해상도에서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은 옵션에서 장소에 따라 평균 60프레임 전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저전력 프로세서 치고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참고해서 게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모드에서 게임을 할 때 CPU의 온도는 93도씨까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온도가 다소 높긴 하나 부스트 클럭 속도가 꾸준히 잘 나오고 온도에 의한 성능 저하는 크게 없이 일정한 퍼포먼스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저소음 모드로 변경하면 부스트 클럭 속도를 제한해서 온도는 70도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게임 퍼포먼스는 약간 감소하긴 하나 앞선 오버워치 게임을 동일한 설정에서 큰 프레임 드랍 없이 평균 60프레임 정도는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능적으로 쿨링과 퍼포먼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고요. 평소 저소음으로 사용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성능 모드로 변경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몸집에 비해 용량이 큰 75W시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었고요.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90%였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동영상 감상 정도는 1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 좋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ASUS 젠북 14 UM340EYA-KT095W 노트북을 살펴봤는데요. 세련됐고 가볍고 성능 좋고 윈도우 11 정품 OS가 기본으로 포함됐고 모니터 스펙까지 아주 밸런스가 훌륭한 노트북을 13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젠북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기존에 있던 약간 멋지긴 하지만 식상했던 헤어라인 패턴 같은 걸 완전히 삭제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트렌디하게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뻐져서 마음에 들었고요.
알루미늄 메탈 바디의 튼튼함에 1.3kg의 가벼운 무게, 이렇게 여러가지 실속까지 챙기면서 이번 신형 젠북은 또 한 번 완성도가 높아진 굉장히 멋진 노트북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태군이었습니다. 바이바이.